테슬라가 로봇 쪽으로 선두를 하고 있는데 2분기까지 공장에서 모델 X랑 모델 S를 만들다가 그거 휴머로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휴머로이드 로봇 테마가 또 뛰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로봇 테마가 뜁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언제 뛰었어요? 여기서 날랐잖아. 여기서 뭐가 있었는데? 휴머로이드 로봇 테마가 불었잖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날아가요.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이미 21선이 61선을 뚫었는데 데드 크로스 상태에서도 공매도가 20% 넘어가는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하셨는데 손절매는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에코프로는 손절매가 없습니다.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저는 추매는 있을지언정 손절매는 없는 종목이 에코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의미를 좀 찾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22평선과 62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으니까 이거 보고 아 밀렸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차트 분석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차트 분석하고요. 나름 신뢰가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입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위에서 3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개별 종목의 이슈를 타기보다는 시장 분위기의 이슈를 타는 경우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분석을 할 때 에코프로 개별 종목으로 분석하는 건 하수입니다. 에코프로를 시장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분석을 해야지 고수예요. 그리고 방향을 보는 사람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개별 종목들은 차트 분석하고 개별 이슈로 종목을 분석하면 맞지만 에코프로 같이 대형주인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업종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차트가 잘 안 맞아요. 아니, 차트가 잘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차트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담기에는 시장이랑 좀 다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될 게 에코프로는 시장입니다. 그 비율이 더 커요. 에코프로 본연의 그 특징보다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2차 전지에 돈이 안 돌아서 그래요. 그럼 2차 전지에 돈이 언제 도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돈은 살금살금 들어오는 기미가 살금살금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너무 좋아요. 시장이 너무 해피합니다. 우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되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끝났던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랑 이란이랑 전쟁을 지금 협상이 결렬됐죠. 휴전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이야기가 며칠간 오가다가 며칠도 아니야. 단 하루 이틀 정도 오가다가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숙이고 들어갑니다. 5년간 핵활동을 중단하겠다. 미국은 20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명분을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그 전쟁을 누가 끝냅니까? 미국이 끝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5월에 중간선거가 했어요. 그래서 5월에 이 양반의 치적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대패하잖아요? 그러면 탄핵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아요? 탄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양반 대통령 하면서 그 가족들이 돈 뽑아 먹었던 것들 있죠. 그거 뭐 다 토해내는 거지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양반도 지금 이번에 중간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명분을 달라 이거야. 명분이 뭐예요? 5월 달에 내 치적을 늘어놓을 때 굉장히 뭔가 그럴싸한 걸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5년은 모자라. 한 20년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나한테 투표를 해줄 거 아니야. 우리 공화당에다가. 그래서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란이 먼저 숙이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협상 결렬됐어요. 협상이 곧 타결이 될 것 같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유가 이렇게 빠져줬는데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느냐.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협상을 다시 할 거잖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전후로 2차 회담이 관측이 되고 있다. 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실해가 아니라 이게 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 중심으로 안전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3일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이랑 그러니까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이 끝나는 상황으로 가면
중동 재건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중동 재건 쪽으로 돈이 완전히 확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DLENC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대우건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분위기상 그쪽으로 돈이 확 하고 들어가는 게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눈치 보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뭔가 미국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와주면 돈이 훅 하고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DLENC가 한번 꽝 하고 띄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지금 이야기 중이잖아요. 2차 전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LS 일렉트릭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 관심사에서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에요. 뭔가 시장에 변화만 있으면 빵 하고 튕겨 올라갈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추매 타이밍 언제 잡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추매 타이밍 잡죠. 손절을 안 할 거니까. 다만 짧게 잡지는 않을 겁니다. 추매 타이밍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영상에서 추매 타이밍이 오면 추매를 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너무 쫄지 마세요. 이건 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야. 분위기를 보라고. 삼성전자가 1분기에 17조 영업이익을 냈어요. 25년도에 43조 영업이익을 냈다고. 1년 동안.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1분기에 57조를 냈어요. 올해 얼마를 내겠냐면 300조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47조 벌던 회사가 27년도에는 500조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43조 벌던 회사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배 이상이 뜁니다. 그 얘기는 5,000P가 아니라 10,000P가 아니라 20,000P예요. 20,000P라고요. 구조적으로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500조를 벌던 회사가 제조업은 PER이 10배니까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5,000조예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한 1,200조 나오잖아. 앞으로 5배는 더 뛴다고. 20,000P가 완전 무리한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걸 보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스탠스라고요. 5,000P 특위 디지털 자산 뭐 블라블라 해서 3,000 스탁을 만들겠다.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밀고 있는 거거든요. 3,000 스탁을 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을 밀어야지. 시가총액 코스닥 1위, 2위가 누구예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아닙니까? 코스닥이 1,000 스탁을 달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2차 전지가 날라야 됩니다. 반드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날라야 돼요. 근데 지금 1,000 스탁이 깨지나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코프로가 얼마까지 가야 돼요? 에코프로 지금 14만 원이거든요. 3배 올라야 돼요. 45만 원 가야 된다고요. 3,000 스닥 가려면. 근데 이거 5,000P잖아. 2만 P면 뭐 얼마나 가야 될 것 같아? 만스닥은 가야 되지 않아요? 만스닥? 만스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배 올라야 돼. 에코프로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간다니까요? 물론 대충인 겁니다만 기대감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1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나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번에 국제적인 정세를 한번 봅시다. 미국이 1월 시작하자마자 뭐 쳤어? 베네수엘라 쳤잖아. 그 다음에 이란 쳤잖아. 얘네들은 다 뭐야? 중국에다가 에너지 공급해주는 애들이잖아. 왜 에너지를 끊으려고 했을까? 전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AI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건데 중국이 AI를 자꾸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에너지를 끊어버린 거지. 왜?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많이 들잖아. 그래서 기름을 끊어버리는 거고 압박을 넣는 거잖아요. 이란이 쉽게 굴복을 할 줄 알았지. 굴복을 쉽게 안 하네? 그러니 고유가 같잖아. 고유가 같더니 사람들이 뭐해? 에너지 안보 이야기 하잖아. 자, 원자력 또 갑니다. 에너지 안보 때문에 원자력 또 가요. 어쨌거나 에너지 안보 이야기하고 있잖아. 고유까지 사람들이 뭐해? 기름차 안 타지. 전기차로 옮겨가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지. 그래서 사람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간다고 이야기 나오니까 뭐 SK 이터닉스나 이런 녀석들이 빵빵 뛰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ESS가 필요하죠. 그래서 ESS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ESS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1월 3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디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ESS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럼 뭐가 튀어올라요? 그래서 이게 LS 일렉트릭이 튀는 거잖아. LS 일렉트릭이 ESS 대장이니까. 물론 액분 때문에 튄 것도 있지만 얘가 추세를 이렇게 잡고 상승시킨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4만 원, 5만 원 하던 게 지금 얼마야? 20만 원까지 뛰잖아요. 그래서 액분하는 거고. 흐름 이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기차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 뭐 들어가?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휴머로이드 로봇 해갖고 로봇에만 올해 초에 엄청 뛰었죠.
테슬라가 로봇 쪽으로 선두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1분기까지 공장에서 모델 X랑 모델 S를 만들다가 그거 휴머로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휴머로이드 로봇 테마가 또 뛰겠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로봇 테마가 뜁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언제 뛰었어요? 여기서 날랐잖아. 여기서 뭐가 있었는데? 휴머로이드 로봇 테마가 불었잖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날아가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실적이 계속 좋은 이유가 뭐야?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 그래서 미친듯이 날아가는 건데 여기서 파생됐던 게 뭐였어? 우리 기술 같은 거. 왜? 원자력, 에너지 공급해야 되니까. 원자력으로 에너지 공급해야 되니까 날아가는데 이거 또 날아갑니다. 왜? 5월 달에는 뭐 있어?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주가 날아간다니까? 트럼프가 자기 치적을 위해서 뭐예요? 한국에서 돈 때려 붓기로 한 거 어디다 때려 붓겠습니다. 이런 거 발표를 한다고 4월 말쯤 돼서. 그러면 원자력 또 날아가요. 얘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였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터리란 말이야. 특히 LFP, 싸구려. 그 중국이 아도를 치고 있었는데 이 LFP 배터리도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 검색을 해봐요.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이 LFP 배터리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생산성이 안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니까 중국산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시장이 먹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느낌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한국 캐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다가 휴머로이드 로봇 나오면 어때요? 여기에다가 고출력 배터리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산 박을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2차 전지 날라가지. 거기에다가 올해 말부터 어때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대잖아. 그래서 지금 삼성 SDI 이런 녀석들로 지금 자금이 살살 모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가가 튀는 거잖아. 근데 삼성 SDI랑 전고체 협력하는 애가 누구예요? 에코프로잖아.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랑 흐름과 상황들을 저는 다 보고 있어요. 올해 1년치 데이터들은 다 머릿속에 있다고요. 이런 상황들을 보니 얘는 구조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애야. 나는 이 고점까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요? 시간이 걸린다고. 문제는 타이밍이거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갈 때쯤 됐는데 그 타이밍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먹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친듯이 날아가는 거죠. 3촌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아마 지분 투자하는 애들이 한 번 더 반등세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IB 투자 같은 녀석들이 상승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 추세 밟고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상한가 갔단 말이야. 상한가 갔단 말이야 오늘.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갈 때쯤 됐지. 근데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갈 때쯤 됐지 하고 미리 들어가서 묻어도는 타이밍이 뭐예요? 내가 신이 아니니까 언제 튈지는 몰라. 다만 이 녀석이 이제 하방향세가 멈추고 바닥에서 62평선 지지받고 다시 상방향으로 돌아줄 타이밍이 나왔거나 차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 확신하지는 않아. 다만 내가 확신하는 건 뭐야? 구조적 틀이라고. 구조적 틀. 그래서 이 녀석이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타이밍은 언제냐? 지금 지지받고 있는 이 라인이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보는 거지. 이해가요? 언제 튀어들지는 몰라요. 근데 올해 중으로 무조건 튑니다. 그것도 빡세게 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을 보면 어때요? 다 올랐잖아. 이거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렸고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다 수익 났잖아. 내 말이 틀려요? 공개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시장을 잘 본다는 뜻이지. 내 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안에서 공개 추천주 이외에 단타 추천주들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개별 이슈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제부터 어제가 아니라 며칠 전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또 개별 이슈 종목들은 웬만하면 이제 자제하기로 했으니까 안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 다 개별 종목들까지 다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은 제 영상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잘 맞추니까. 근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돈이 몰리는 방향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HLB 같은 이 개별 종목들은 웬만하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